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많은 분들이 단단히 오해하고 계신 부분 하나부터 제대로 알아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미군의 차세대 훈련기 사업? 그거 예전에 미국 보잉사가 T-7A로 싹쓸이한 거 아니야? 한국은 이미 탈락했잖아 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습니다. 보잉이 수주한 것은 미 공군의 T-X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계 바다를 호령하는 미 해군의 심장부 펜타곤에서는 완전히 다른 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전해드릴 이야기는 허무맹랑한 희망회로가 아닙니다. 세계 항공우주 산업의 제왕이던 미국의 방산 자존심 보잉이 연이은 헛발질로 뼈아픈 자멸을 겪고 있고, 다급해진 미 펜타곤이 자존심을 버린 채 완벽하게 검증을 끝낸 한국의 K-훈련기를 긴급 수혈해야만 하는 벼랑 끝 현실입니다. 철저한 자본 논리와 성능 위주로 냉혹하게 돌아가는 글로벌 무기 시장, 그 중에서도 가장 진입 장벽이 높다는 펜타곤 밀실에서 벌어지는 소름 돋는 지정학적 지각 변동을 숫자와 산업 구조로 철저히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지난달 글로벌 방산 시장을 뒤흔든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26년 3월 26일 미 해군 항공시스템 사령부는 노후화된 T-45 고스호크 훈련기를 대체할 약 10조 원 규모의 차세대 훈련기 사업, 이른바 UJTS의 최종 제안 요청서를 전격 발행했습니다. 발표 직후 군사매체 디펜스 뉴스와 제인스는 미 해군이 절박하게 요구하는 것은 종이 위의 신기술이 아니라 당장 비행대대에 투입할 수 있는 검증된 기체라며, 보잉의 치명적인 개발 지연이 펜타곤의 작전 요구, 성능 자체를 뒤바꿨다고 뼈있게 분석했습니다. 도대체 미국의 상징 보잉은 어쩌다 이 지경이 된 걸까요? 군사 전문가의 관점에서 보잉의 T-7A 레드호크 참사는 현대 시스템 엔지니어링의 오만함이 부른 붕괴입니다. 보잉은 2018년 미 공군 사업 수주 당시 컴퓨터 시뮬레이션인 디지털 트윈만으로 시험 비행을 대폭 대체할 수 있다며 351대를 대당 350억 원대라는 초저가에 덤핑 수주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비행에 돌입하자 사출 좌석의 치명적 결함은 물론 기술을 극단적으로 드는 고바등각 비행 시 난기류를 제어하지 못해 날개가 양력을 잃는 윙드롭 현상마저 터졌습니다. 고정가격 계약에 묶인 보잉은 수년의 전력화 지연과 함께 한화 약 1조 7천억 원 이상의 손실을 떠안으며 스스로 파산의 늪에 빠졌습니다. 이 대참사에 등골이 서늘해진 미 해군은 발등에 거대한 불이 떨어졌습니다. 훈련기가 없어 1인당 100억 원이 드는 F-35C 정예 조종사 양성 라인이 멈출 위기입니다. 결국 펜타곤은 극단의 꼼수로 작전 요구 성능을 대폭 낮췄습니다. 기존의 가혹한 항모 강제 착함 능력을 포기하고 지상 활주로에서 항모를 모사하는 육상 항모 이착륙 훈련과 터치앤 고만 가능한 기체면 충분하다고 룰을 바꾼 것입니다. 이 파격적 변화가 카이와 로키드 마틴의 TF-50N에게 거대한 기회의 문을 열었습니다. 뼈대 얇은 공군용 기체인 보잉 T-7A는 이 육상 훈련의 하중조차 버티기 힘들어 프레임 전체를 갈아엎어야 합니다. 반면 F-16 기반으로 설계된 T-50 계열은 기골이 무식할 정도로 튼튼해 어레스팅 후크 장착과 랜딩 기어 보강만으로 미 해군의 가혹한 강하유를 버텨내 압도적인 구조적 여유를 지녔습니다. 그럼 경쟁 기종 M346N과 TF-50N의 데이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TF-50N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와 미국 텍스트론 연합의 M346M입니다. 미 해군이 선호하는 쌍발 엔진을 달았고 대당 337억 원으로 저렴합니다. 하지만 허니웰 F124 엔진 2기를 합쳐도 총 추력이 12,500파운드에 불과한 영원한 아음속 기체입니다. 특히 선회 시 에너지 상실률이 높아 항모 착함 실패 시 최대 추력으로 급상승해야 하는 볼터 기동에서 치명적인 추력 부족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반면 우리 방산의 결정체 TF-50에는 GE F404 엔진 단발 하나로 17,700파운드의 폭발적 추력을 뿜어내며 마하 1.5를 가볍게 돌파하는 진정한 초음속 하이엔드 기체입니다. 최신 디지털 비행 제어 개조로 미 해군의 전투기 자동 착함 시스템 매직 카펫을 모사할 수 있어 5세대 스텔스 조종사 양성의 완벽한 하드웨어입니다. 대당 472억 원 수준으로 다소 높지만 전 세계에 300대 가까이 양산된 부품 공용화로 압도적 경제성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수익 구조 이외의 한계도 철저히 봐야 합니다. 이번 사업은 기체 획득 예산만 8조 원에 달하는 jet팟이지만 철저한 자국 보호주의인 바이 아메리칸 규정상 로키드 마틴이 주계약자가 되고 카이는 구조물 제작 등으로 순수익의 30에서 40%만 챙기는 하청업체의 굴레를 안고 있습니다. 핵심 부품의 해외 기술 종속으로 실질적 국산화율은 60% 안팎이며 미 해군 수뇌부의 지독한 쌍발기 선호 사상과 미 의회의 정치적 텃세도 넘어야 할 험난한 장벽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사활을 걸어야 하는 근본적 이유가 있습니다. 기체 납품 이후 30년간 최대 30조 원 규모로 예상되는 후속 군수 지원이라는 거대한 미국 국방 예산의 젖줄입니다. 더욱 무서운 지정학적 파괴력은 바로 방산 시장의 락인 효과입니다. 이번 UJTS 사업 승자는 향후 400대에 육박할 미 공군의 전술 대체기 사업까지 도미노처럼 싹쓸이할 프리패스를 쥐게 됩니다. 세계 군사력의 절대 기준인 미군이 K훈련기를 조종사 양성의 표준으로 채택하면 전 세계 자유진영은 앞다투어 TF-50N을 도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중국의 저렴한 L-15 훈련기 공세를 원천적으로 짓밟는 완벽한 방파제이며 여기서 파생된 거대한 자본과 데이터는 우리가 사활을 건 4.5세대 KF-21 보라매의 완성과 6세대 무인 복합 전투체계 개발에 가장 강력한 실탄이 될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와 무기 선택은 오랜 시간 축적된 피 묻은 데이터와 산업 시스템으로 결정됩니다. 중국이 쉴 새 없이 해군력을 팽창하는 위기 속에서 당장 시동을 걸 수 있는 압도적인 대안은 우리 K훈련기뿐입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치졸한 노비와 견제 속에서도 언제나 땀 흘린 데이터로 그 불가능의 장벽을 박살내왔습니다. 오만한 보잉의 치명적 빈틈을 파고들어 미 해군 조종사들의 생명줄을 대한민국이 완벽히 책임지는 그날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25년 3월 19일 F-16 미국 중단 영상입니다. US made F-16s for operations within the country, said President Volodymyr Zelensky on Sunday. The long-awaited fighter jets arrived more than 29 months after Russia's invasion of Ukraine. Zelensky said, however, the country still did not have enough jets or pilots. But he noted many soldiers are now undergoing training. It remains unclear how many jets Ukraine received and how much impact they will have on the battlefield.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관계가 불확실해지면서 만약 미국이 F-16 전투기 지원을 중단할 경우 우크라이나의 항공 전력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 베네수엘라와 이란의 경험 때문인데요. 이란과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무기 지원 중단 이후에도 전투기를 운용하려 했지만 여러 제약에 직면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F-14를 도입했던 이란은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미국의 제재로 전투기 부품 공급이 중단되자 자체적으로 부품을 생산하거나 다른 경로를 통해 부품을 확보하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베네수엘라 역시 2005년 미국이 F-16 부품 공급을 중단하자 유지 보수의 어려움으로 항공 전력을 꾸리는데 애를 먹고 있는데요.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아는 우크라이나는 이러한 사태를 피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최소한 F-16을 대체하기 위한 플랜 B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관심 밖으로 밀려난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오래 항공 전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크라이나가 F-16을 원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정치적 협상과 실제 전장 모두에서 불리해진 우크라이나는 지금도 300대 전차와 80대의 F-16이 있다면 반전을 가져올 수가 있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F-16은 1970년대에 개발된 4세대 전투기지만 F-16CD형을 기준으로 전폭 9.8m, 전장 14.8m, 자체 중량 8.3톤, 최대 이륙 중량 19.1톤의 주의 F110-129 터보팬 엔진이나 PWF100 터보팬 엔진을 탑재한 단발형 다목적 전투기입니다. 초고속 집적회로 VHSIC 기술이 적용된 전투기용 레이더 AN/APG-68을 장착했으며
정밀 유도무기 PGM을 운용하기 위해 차세대 데이터 버스, 원활한 기체 운용을 위해 기존의 복잡한 계기판을 다기능 스크린으로 교체하는 글래스 콕핏화를 완료한 기체입니다. 여기에 F-16V 블록 70에 와서는 기존 강점이었던 에이사 레이더와 첨단 디지털 항공 전자 장비 등을 추가로 개량해 더욱 가성비 뛰어난 4.5 세대기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특히 로키드 마틴이 취한 업그레이드의 백미는 에이사 레이더였는데요. 최대 370km까지 탐지가 가능한 AN/APG-83 레이더는 기존 AN/APG-66이나 AN/APG-68 레이더에 비해 처리 능력과 전송 속도가 높아졌고 원거리에서도 또렷한 지상 지형을 그려낼 수 있습니다. 또한 F-16V 블록 70은 정밀 유도 무기를 유도하는 스나이퍼 표적화 포드를 새롭게 개량하면서 기존 약점이었던 BVR 능력도 향상시켰습니다. 한마디로 서방에서 끌어다 쓸 수 있는 구형 전투기 중 가장 최신의 유도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전투기인데요. 우크라이나는 무엇보다 야전에서의 정비 이점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후술하겠지만 F-16은 수천 대가 생산된 전투기답게 세계 각지에 정비 시설이 있습니다. 일례로 대한민국의 경우 140대의 F-16을 라이센스 생산한 경험이 있으며 그 과정에서 얻은 노하우로 창정비 MRO가 가능해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이 운용하는 F-16CD형의 정비까지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설은 한국과 미국 외에도 세계 각지에 있는 미국의 동맹들에 흩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에 공여된 F-16이 손상을 입더라도 서방 각지의 정비 시설을 통해 빠르게 부품을 수급하거나 수리하는 게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현존하는 4세대기 이상의 전투기 중에 가장 많이 생산되었으며 운용 중인 전투기라 단언할 수 있을 텐데요. 미국의 경우 단독으로 900여 대 이상의 F-16을 운용했으니 현재 미사용군만 우크라이나에 공여한다고 해도 80여 대가 아니라 수백 대 이상의 공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만큼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서방에게 F-16의 조기 지원을 간절히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는 물론 국민까지 나서서 F-16을 지원해달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정세는 우크라이나의 바람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미래 안보에 대한 확답 없이 오직 종전 협상만을 강요하는 미국이 추가 군사 지원을 해줄 리도 없거니와 유럽을 포함한 서방이 운용 중이던 F-16을 긁어모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우크라이나에 도착하기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파일럿들의 훈련과 별도로 부품의 이동과 정비 및 운용 인력에 대한 교육 등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현장의 군 지휘부는 F-16의 추가 지원만 있다면 제공권을 장악해 전선을 역전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근거는 바로 F-16의 무장에 있습니다. F-16은 AIM-9 사이드와인더와 AIM-120 암람을 주로 운용하는데요. 그중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AIM-120은 초기형인 A형이 50km, D형이 160km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충분히 무장한 F-16이라면 현재 러시아 공군의 항공 전력을 봤을 때 확실한 유세를 점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 후방구로 쏟아지던 수십 발의 공대지 탄도미사일을 방어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물론 모두가 이 논리에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상당수 분석가들은 미국이 설사 수백 대의 F-16을 공여한다고 할지라도 하이마스처럼 자잘한 교전에서만 활약할 수 있을 뿐 전황 자체를 뒤집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오히려 좀 더 신형의 KF-21과 같은 전투기를 도입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말하는데요. 실제로 외형적 스펙에서도 KF-21은 F-16에 절대 밀리지 않으며 F-16 최신 버전인 F-16V와 비교해봐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KF-21의 동체 길이가 16.9m, 폭은 11.2m인 반면 F-16은 총장 15.6m, 전폭 9.9m로 KF-21보다 조금 작은 정도이고 두 기체 모두 마 1.9 이상, 추력 28,000파운드에서 29,000파운드에 이르는 등 기체의 능력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단지 신뢰성에서 차이를 보일 뿐인데요. 전술했듯 F-16 시리즈는 오랫동안 여러 나라에서 주력으로 운용된 만큼 신뢰도가 높은 기체입니다만 KF-21은 이제 시장에 막 나온 애송이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1978년 초기형 도입 이후 45년 활동해온 F-16이
이제는 10여 차례의 대규모 업데이트 끝에 기체의 한계를 보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죽하면 얼마 전까지 미군부터 도입을 꺼려 F-16 계열 전투기는 생산 라인을 폐쇄할 뻔했는데요. 이러한 운명의 F-16에 다시 호흡기를 달아준 것이 바로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으로 기존 4세대와 4.5세대기의 도그파이트 성능이 주요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인데요. 역사적으로도 가장 많이 팔린 4세대 전투기 F-16의 제작사 로키드 마틴은 현재 F-16V의 업그레이드를 발표하며 F-16의 역사가 2060년까지 이어질 수가 있다고 장담했으며 시장에서의 평가도 좋은 편입니다. 전투기의 핵심인 레이더와 무장까지 F-16이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되자 기존 F-16을 운용하던 국가는 물론 신규 도입국들까지 환호하기 시작했는데요. 2018년 바레인을 시작으로 슬로바키아, 인도, 싱가포르, 폴란드와 인도네시아 등 많은 국가들이 F-16V 블록 70 계약을 체결했거나 도입을 타진 중입니다. 이들 국가 입장에서는 F-16의 도입으로 기존 F-16의 무장을 운용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비싸고 언제 인도받을지 모르는 5세대보다는 기존 전투기로 충분한 항공 전력을 갖출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한 것인데요.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신형 4.5세대기인 KF-21의 희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KF-21은 최신의 4.5세대기로서 당대 최고 수준의 기술이 접목되었고 F-16V와 달리 앞으로의 개량 과정에 따라 세대 진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5세대와 5.5세대까지 넘보는 KF-21의 미래 가치가 F-16V를 넘어선다는 것인데요. 이 점에서 상당수의 전문가는 KF-21의 미래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미 공군부터가 미래 전투기 혼합 배치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4.5세대기를 표방한 F-16V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전술했듯 개량 한계점이 F-16V의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더구나 F-16 계열은 좁은 작전 반경을 계속 지적받아 왔습니다. 미중 갈등이 격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여차하면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과 중동, 유럽까지 다자간 전쟁에 대비할 수밖에 없는데요. 전투 반경 550km의 F-16으로는 이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입니다. 일례로 하와이 기지에서 러시아나 중국에 있는 표적을 타격해야 한다면 F-16V로는 시도조차 불가능합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KF-21이 확실히 우위에 있습니다. KF-21은 내부 무장 장착 공간을 위해 최초보다 크게 설계 변경이 이루어졌는데요. 여분의 공간은 얼마든지 다른 용도로 전환이 가능하고 연료 탱크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장거리 비행에 특화된 전투기로도 변모할 수 있습니다. 즉 근소해 보여도 기체 체급 자체에서 오는 기본적인 성능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KF-21은 4세대, 4.5세대기의 상징과도 같은 F-16V와의 정면 대결에서도 우위를 선점하고 있는데요. KF-21에는 국내에서 개발한 최첨단 에이사 레이더와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EOTGP, 적외선 추적 장치 IRST, 통합 전자전 시스템 등이 탑재되었습니다. 이 중 에이사 레이더는 최근 국산화에 성공한 모델임에도 이미 모든 지상 테스트에서 중국이나 러시아의 에이사 레이더 성능을 가뿐히 뛰어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KF-21이 공개된 이후 중국 공군에 비상이 걸렸으며 북한은 공식적인 경쟁을 포기할 정도였습니다. 무장 탑재 능력에서 F-16과 유사한 수준인데다 최신 에이사 레이더와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비를 장착한 KF-21의 성능을 인정한 것인데요. 이제 세계 유수의 군사 매체로부터 KF-21은 F-16을 대체할 수 있는 전투기로 평가받고 있으며 특히 한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생산함으로써 부품 공급과 유지 보수에서 자주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